반갑습니다. 자,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자, 힘이 넘치죠? 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자고요. 휴일이니까 신나게 또 즐기셔야 되니까요. 일찌감치 또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킹달러 시대. 자, 환율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환율 때문에 내린 것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2022년도 그때 주가 한참 안 좋을 때, 그때 환율이 1440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1370원대니까요. 어우,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때가 다른 게 있다면 2022년도에는 급격하게 환율이 올랐고 지금은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킹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킹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졌다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달러를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품귀 현상. 물건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주죠. 기본적으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 다음에 여행주, 등등등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환율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일단 가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1,400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지금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진정세로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러 손에 쥐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의 단기적 조정 생각하셔야 되니까 단기적 차익 실현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킹달러 시대에 고환율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예상하실 것 같아요. 자동차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부담이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로 자동차가 포함되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말고도 자동차 업황의 호조세, 지금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 편으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한 4월 초반에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반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이제 22만원 아래쪽에서 매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보시면 이제 이게 목요일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왜냐면 지금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직 골든크로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은 24만원대 전후로 주가가 딱 붙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4만원대 이후로 주가가 있으니까 5일선 따라 붙겠죠. 21선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골든크로스,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위쪽 라인대에서 지금 25만원에서 25만 5천원까지 단단한 저항대가 있는데 간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이격이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격이 줄어들었어요. 장기 평선간의 이격도는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죠. 올라간 주식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뚫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횡보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장기 평선도 따라 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아예 돌파가 나가버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직전 고점대 있죠. 29만원, 30만원대 근처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가서 이 단숨에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다가 30만원대 근접한 지점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 26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이 장기 평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분기 배당도 주지만 기말 배당도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는 지점이 23만 5천원쯤 될 것 같은데 23만 5천원대만 잘 지켜주게 된다면 신규 매수는 하셔도 나쁘지 않다 판단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더 유지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비중이 적다 그럼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기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율 수혜주긴 한데 얘들은 저항선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상승세가 연결되어야지만이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기아도 이제 10만 2천 원인가요? 네, 그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요 시점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더 넘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현대차, EUB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대 밑에 있을 때는요, 주가가 누워버리거나 조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 가지 마시고 돌파가 되고 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 방에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실 기회는 충분하니까요. 충분히 이 이평선의 정렬이 끝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실 것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그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바로 매수하셔도 괜찮은 위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의견 보셔도 나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3만 5천 원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실 때는 지지선이 여부가 지켜지는지 그 여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선주 쪽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요것도 지금 어제 제가 삼성중공업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추세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상향 되고 있고요. 조선주도 움직임 다 그래요. 네,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이 환율,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조선주에 대한 설명은 어제 거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경기 호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전성기가 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준비는 해야 되고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어야 돼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차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 조선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도주의 어떤 그런 상황, 완전 그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 선박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이용해서 이제 실적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요. 이제 전성기, 경기 호황기로 들어가게 되면 기타 원래 하던 것들까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럼 실적이 무지하게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만 잘 지켜주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중간에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특히 추세의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 포인트가 지금은 이제 저항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3월달에 나타났었던 부분처럼 이렇게 이평선을 좀 모아서 움직이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즉 데드크로스가 해소가 된다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워낙에 지라 같은 상황들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가 반등을 이용한 그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 나올 때 진행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뭐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면 홀딩 그냥 보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는 반등이 좀 진행되거나 이평선이 정렬이 되면서 우상향 전환될 때 그럴 때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환율 수혜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도 조정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근데 너무 그죠? 굉장히 세죠. 이건 절대 뭐 놓치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지금 뭐 100%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수익률 100%가 아니라 뭐 200%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21선 기준으로 하는 지지라인대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이격도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한 이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올라가서 이격이 벌어지면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가지고 가는 것들은 주가가 꾸준하게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파르고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HBM에 대한 부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90% 이상 AI 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 같은 부분이잖아요. 물론 다른 애들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HBM의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이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시면서 홀딩 유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17만원대 아래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처럼 뭐 13만원대 매수하는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이제는 17만원대 아래쪽으로 해서 16만원대 이상 16만 5천원 근처 요 정도만 와도 고맙습니다 하고 주식을 매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비중이 많고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면 그것도 땡큐입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 매수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목표 주가가 지금 20만원이나 22만원 이런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이제 비싸게 사더라도 좀 사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비중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얘네가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근데 지금 보여지는 가격은 17만원대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위쪽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실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지지선은 자연스럽게 17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고요. 매수는 가격을 좀 깎아주면, 네, 매매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잘게 쪼개서요. 조금 사보고 한 2, 3일 있다가 또 조금 사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좀 귀찮긴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볼게요. 네, 대한항공, 항공주들. 항공주들 역시도 이제 환율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행객 수는 좀 우리나라는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면 킹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 좋아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여행객 수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도 최근에 좀 늘어나는 그 형태를 좀 보고는 있는데 추세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네, 추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요. 자,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추세 상단에서 또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19,000원대까지 또 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향 추세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간을 끌어낼 수 있는 구간은 뭐냐면 저점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게 21,000원이었는데 지금 이탈이 됐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담을 줬는데, 만약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21,500원, 22,000원까지 올라준다면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제 전환점으로 만드는 구간대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계속 더 떨어지게 돼서 19,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부담감은 더 커지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종목에 대한 굉장히 껄끄러운 부담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에서는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조금 더 네, 이제 추세 전환의 포인트를 좀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신규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원래대로 치면 환율의 수혜니 뭐니 이렇게 다 떠나가지고 원래대로 친다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연말쯤에나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과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요. 주가가 더 많이 밀려서 저 밑에까지 처박힐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바로 반등할 수 있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좋지 않아요. 뭐 바로 위로 올라가서 전환 포인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 매수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에서 대응을 가져가시려면 적어도 22,500원이나 23,000원까지는 올라가 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수는 그럴 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보셔야 되는데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그냥 홀딩이지만 신규 접근 이런 것들은 네, 그다지 좋지 않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호텔신라.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좀 답답하죠. 네, 아래쪽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 이거 보고 좀 버틸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얘는 왜 환율 수혜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달러를 들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여행객 수도 증가하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되고 실적도 증가하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담될 건 사실은 없어요. 부담될 건 별로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네, 종목이 나쁜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냐면 기업 동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실적이 실제로 1분기부터 흑자 전환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작년에 적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흑자 전환되면서 내년에 더 많아지고 내후년에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전성기를 되찾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021년도, 2020년도 이 정도 수준의 주가, 즉 9만 원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거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시장이 좋았었던 그 시절 있죠. 2019년, 2018년도 이 시점에 그 실적에 달하는 그런 정도는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될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10만원대 이상, 또 12만원, 13만원, 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죠. 네, 실적 안 좋다, 뭐 어쩐다, 작년에 뭐 적자다, 이래가지고 계속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네, 돌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밀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역배열이 진행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추세가 아주 엉망으로 지금 난장판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지는 좀 못하죠. 횡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신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좋은 분위기를 분명히 형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 같은 거는 아직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가 더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매수권 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뭐 환율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좋아지게 된다면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 잠깐 반등했었던 부분 좀 있는데 중국의 경기가 그다지 썩 좋지 않다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네, 훌륭한 모습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아직까지는 네, 좀 불안감이 좀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킹달러의 수혜다 해가지고 이제 뭐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리오프닝 쪽으로 봐야 돼서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뒤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 하반기나 네, 되어야지만이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는 위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매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까지 실적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지금 9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2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상 궤도로 돌아서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저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더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딩, 보유, 네, 호유가 아니죠. 홀딩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라다이스 볼게요. 파라다이스, 요거는 외국인 카지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돈 들고 와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달러를 뿌리고 가면 땡큐베리 망치 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 기업도 실적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좋아질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은 2022년도부터 카지노 업체들은 대부분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우리나라 환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킹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서 또 이제 놀고 가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일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카지노 찾는 그 VIP 고객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고 또 요거는 이제 강력한 재료가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절로 가잖아요. 코스피로 이전합니다. 코스피로 이전하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이전과 함께 기대치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는 얘기죠. 현재 시가총액은 조금 낮은 수준이 생각돼요. 1조 3천억이면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한 2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조 원대면은 그래도 한 70% 정도 네,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가격대가 25,000원 직전 고점대 딱 들어맞겠네요.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기가 많이 좋아진 거나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한
하지만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2만 원대 이상의 주가 수준은 당연히 만들어내는 것이 정상일 것 같다라고 판단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뭐 14,000원이나 13,500원까지 한번 들어와 준다라면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규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이제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요. 올 하반기까지 또는 어쩌면 내년도까지도 우리가 투자 기간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포지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비중을 너무 많이 싣거나 그러면은 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 많이 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매수 포인트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가격은 14,000원에서 13,5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신규 접근은 그렇게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킹달러 시대의 고환율 수혜주로 보는 종목들 자동차, 현대차, 그 다음에 조선에서 HD 한국조선해양,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대한항공,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여행, 그 다음에 뭐 숙박, 그리고 뭐 유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한 포인트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 대응 전략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